네, 이하경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자, 미증시에서 궁금한 사항들만 쏙쏙 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경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입니다. 네. 자,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에 4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 살펴보시죠. 너무 많이 오른 미국 증시 투자 전략은입니다. S&P 500 기준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건 뭐 손에 꼽는다고 역사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어딜 가도 사람들이 미증시 언제 떨어지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월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많은 미국 주식의 투자자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정도 심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워낙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미 미국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차익을 실현하다 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지금 주식을 좀 줄여놨거나 아니면 이제부터 한번 해보시려는 분들도 지금보다는 좀 조정을 보일 때 사겠다는 심리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선 팩트부터 확인드리면 많이 오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작년 10월 말 저점이었는데요. 10월 27일이 저점이었는데요. 26%가 올라갔습니다. 금년 들어서도요, 10.2%는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앵커께도 말씀하셨지만요, 2분기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은 역사적으로 8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2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다음에는요, 향후 1개월 동안은 약간 좀 쉬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0.9%. 다만 3개월, 6개월, 12개월 후 보면 주가가 0.4, 4.2, 12.2%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쉴 수 있지만 주가는 좀 우상향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요, 고점 대비 2% 이상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주점 고점 대비요. 그만큼 시장이 많은 분들 불안하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셨던 분 계셨겠지만 지수상으로 보면 2% 이상 고점 대비 떨어진 적이 없는 것이 100일 이상. 100일 이상이면요,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요, 5개, 5개월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정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그렇지만요, 하락, 조정 이런 것들의 소위 변동성은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지불해야 할 통행료와 같은 것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조정 하락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한번 통계적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3% 이상입니다. 이건 직전 고점 대비인데 1년에 7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도 2% 이상 하락도 없었다는 거죠. 5% 이상 하락도 1년에 3.4회. 그러니까 4개월에 한 번씩 있었다는 얘기고요. 10% 이상 조정도 1.1회, 즉 10개월에 한 번씩 있었던 겁니다. 15% 이상 조정이라든가 20% 이상 하락장은 0.5회와 0.4회. 2년에 한 번 내지 3, 4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인데 지금 별로 기억이 안 나죠.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랐고 별다른 조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사상 최고가가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벌써 22번이나 사상 최고가로 지난주 목요일까지 마감됐는데요. 어떻게 이 상태에서 주식을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주식 시장의 사상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또 한참 걸려서 다시 사상 최고가가 가거나 두세 달 아니면 6개월, 1년 계속 있던 다음에 다시 올라갔으면 지금 살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은요, 이 모든 것이 통계가 있습니다. 1957년이 바로 S&P 500이 현재 같은 딱 500개 체제가 갖춘 이유인데요. 지난 주말까지요, 총 정확하게 숫자로 나오는데요. 1198번, 즉 1200번이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거를 그동안에 있던 거래를 나누면 평균 20거래일, 즉 한 달에 한 번씩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 미국 주식시장의 힘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상 최고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고요. 두려웠다고 기다리면 오히려 주식시장 나중에 더 오래 비싸서 사거나 아니면 한참 지난 다음에 후회만 할 뿐이라는 얘기죠. 특히요, 지금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구간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FOMC에서도 2주 전에 GDP 성장률 올리지 않았습니까?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올해보다요, 오히려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더 좋다는 겁니다. 팩트셋 기준으로 여러분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금년에요, S&P 500의 주당 이익의 증가율은 10.8%인데요. 내년에는 이익 증가율이 더 커집니다. 13.3%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 올인해갖고 한 번에 크게 트레이딩 통해서 자꾸 돈을 벌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 적립주로 투자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이 통계를 보고 나서도 여러분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상승세가 빠른 미증시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자, 월가의 움직임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제 4월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월가 헤드라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조 달러 돌파 차기 후보, 바로 그 후보군은 벅셔 해서웨이입니다. 시가총액 9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1조 클럽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M7에 들어가야 된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 뭐가 빠지냐? 이제 테슬라의 이제 부진이 이제 빠질 후보군이겠죠.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벅스에스웨이가 지난 목요일자로요 시가총액 9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를 마감되었습니다. 1조 달러를 돌파한 돌파할 다음 주자로 주목하는데요. 뭐 계산을 보면 12~3%만 더 올라가면 1조 달러가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정말 엄청 무지막지하게 그동안 올라간 걸 알 수 있어 보입니다. 미국 상장 주식 중에요 시가총액은 현재 8위가 되겠고요. 글로벌 시가총액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보여드린 표가 되겠습니다. 벅스에스웨이의 투자 종목의 섹터별 비중으로 보면 산업재도 있고요, 필수 소비재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도 있습니다. 컨슈머 디펜시브 10.9%가 있겠고요. 금융주가 제법 많습니다. 24%. 기술주는 사실 애플을 한 종목인데요. 51%나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애플이 올해 재미없는데 어떻게 사상적 효과냐. 맞습니다. 애플은 상대적으로 재미없지만 나머지 50%가 계속 선방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벅스에스웨이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마이 현인 워런 버핏을 상당히 존경하고 뭐 따라하고 이분이 사는 주식 쫓아 사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벅스에스웨이 주주가 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 대비요 탁월하게 우월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30년 동안에요 S&P 500% 올라갔는데 벅스에서는 1250% 결국 2배 이상의 더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벅스에스웨이가 마치 ETF 같은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벅스에스웨이의 주식 장기 분할 매수 의견 재확인 드리겠고요. 불과 한 달 전에 많은 분들이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워런 버핏이 너무 비싸져서 시장이 조금 더 대형주 살 것이 별로 없다 얘기하면서 주가 쉬었는데요. 주가 쉬면 뭐합니까? 열심히 더 자사주도 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겠죠. 역시 주가는 사상 최고가, 즉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가는 것이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조 달러 주자 차기 후보 벅셔 해서웨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M7의 지각 변동 아마 2분기에 가장 큰 분석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선택입니다. CNBC인데요. 본격적으로 4월이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금융 리더 골드만삭스가 주목하는 주식을 발표했는데 한 3가지가 꼽혔다고요? 네, 이번 4월 달에 들어서면서 이제 새롭게 주목해 볼 만한 주식을 한 5개를 선정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코스 도라도스라는 곳인데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맥도날드를 운영하는 업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브라질에서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매 업체 중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겠고요. 동일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 주목하셔야 된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나스닥 지수가 아니라 나스닥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 호조세, 여러분들 나스닥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거래가 많이 할수록 여기서 걷어가는 뭔가 수수료가 많은 거죠. 내년 이후에는 자사주 매입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UPS인데요. 지난주에 좀 재미없는 결과가 출적 나왔는데요. 성장에 대한 투자자의 두려움은 대체로 과장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물량이 궁극적으로 회복되고요. 비용도 이제 증가세도 완화되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실적의 마진이 회복되면서 매수 등급을 유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되겠는데요. 고성능 클라우드 네트워크 구축 분야의 글로벌 리더 그룹으로 이제 우뚝 솟아있는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페이먼트입니다. 미국의 전자결제 처리 서비스 업체로요. 전 세계의 다양한 카드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전자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0%대 중반대의 꾸준한 이익 성장이 지속된다면서 바로 이 5개를 골드만삭스에서 4월에 주목할 만한 주식 5개로 편입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4월의 히든카드 탑5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배당주의 컴백입니다. 밸런스인데요. 2022년 금리 인상기 이후에 배당주 매력이 크게 감소가 되었죠. 자, 이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배당주의 컴백.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저희가 한 2, 3주 동안요, 배당주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마침 지난 주말에요, 어제죠, 베런즈에서도 바로 이 얘기에 주목하면서, 배당주가 3월 달에 컴백했다. 주시장에 다시 등장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2022년 중순 이후에요, 금리 상승기가 시작되면서 배당주 매력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S&P 500의 대표적인 그런 배당주 ETF가 있는데요. 2022년에는 0.51% 하락했고요. 2023년은 불과 2.55%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2주 전이죠. FOMC에서 금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확인하면서요. 금리는 이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에 채권금리가 안정세가 확인되면서 배당주의 컴백이 두드러졌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S&P 500의 대표적인 배당주 ETF가 SDY입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20년 이상 배당을 늘려준 기업인데요. 3월 월간 상승률이 4.4%로 S&P 500보다 더 상향하는 그런 실적을 거둬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NOBL. 이 ETF는 저희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배당을 25년 이상 올려주는 기업인데요. 3월에 월간 4.2%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성장주에 너무 일변도로 갖고 계신 분들은 지난 3월 달에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좀 적극 나서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세 가지 헤드라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항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